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팡팡. 타로의 여행. 타로의 여행. 타로의 노래. 상자 속 깊숙이 바다가 보여. 바다는 벌써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해가 떠오를 무렵 한 아이가 바닷가를 따라 걷고 있었어요. 이따금 파도가 아이의 맨발을 간지렸지요. 아이의 이름은 우라시마 타로. 우라시마란 바닷가 섬이라는 뜻이에요. 타로의 아버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아버지의 아버지도 어부였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어부였지요. 타로도 나중에 크면 어부가 될 거예요. 아마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들처럼 살겠지요. 연보랏빛 작은 구름이 연기처럼 하늘 위로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타로는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타로는 바닷가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무지갯빛 예쁜 조개 껍데기들을 주워 보자기에 쌌어요. 갑자기 아이들의 외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새 아이가 무엇인가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타로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들이 어린 거북을 잡아 괴롭히고 있었어요. 잔뜩 겁먹은 거북은 머리와 다리를 등딱지 속에 쏙 집어넣고 있었어요. 이 녀석을 죽이자, 배를 가르자, 아니야, 그냥 돌멩이로 때려. 아이들이 거북을 돌멩이로 힘껏 내리쳤어요. 타로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만두지 못해? 그러자 아이들이 일어서서 타로를 노려보았어요. 내가 뭔데 우리한테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타로는 혼자서 세 명과 싸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로 잘 타이르기로 했어요. 거북을 괴롭히지 마.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해. 타로는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은 귀한 것이어서 하찮은 동물이라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거북을 죽이면 안 돼. 장난삼아 괴롭혀서도 안 돼. 타로가 다시 말했어요. 아이들은 비웃었어요. 덩치 큰 아이가 뾰족한 돌멩이를 집어들고 다시 거북을 때리려고 했어요. 타로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잠깐, 그럼 이거랑 바꾸자. 타로는 보자기를 풀어 바닷가에서 준 조개 껍데기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거 다 줄게. 대신 거북을 나한테 줘. 아이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넘실대는 파도와 흘러가는 구름이 비쳐 빛깔이 알록달록 변하는 조개 껍데기를 보고 넋을 잃었어요. 키가 가장 큰 아이가 타로 쪽으로 거북을 밀었어요. 좋아, 이제 거북은 내 거야. 빨리 가져가. 타로는 거북을 안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타로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렸어요. 그리고 거북을 바닷가 모래밭에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거북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타로는 거북의 등딱지에 난 상처를 보았어요. 돌에 맞아 등딱지가 길게 패어 있었지요. 등딱지에 난 상처는 한 송이 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거북은 머리를 쑥 내밀고 네 발을 쭉 뻗었어요. 그러고는 힘겹게 바다로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타로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두 손으로 거북을 살포시 들어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파도 위에 살며시 놓아주었어요. 거북은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세월이 흘러 타로는 건장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바닷가를 거닐며 한가롭게 조개 껍데기를 주우러 다닐 틈이 없었어요. 타로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타로는 마을에서 가장 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되었어요. 배를 타고 나가면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신기해했어요. 어떤 어부들은 샘을 내기도 했어요. 이봐, 어떻게 해야 자네처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나? 우리한테 방법을 좀 알려줘. 그런 거 없어. 자, 보라고. 내 배나 그물도 자네 것과 똑같잖아.
게다가 같은 곳에서 같은 때에 잡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겠어? 나는 그저 운이 좋을 뿐이야. 운이라. 타로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사랑하는 미카코를 만났으니까요. 미카코도 타로를 좋아했어요. 미카코는 마을에서 가장 예쁘지는 않지만 지혜롭고 마음씨도 곱고 부지런했어요. 타로는 환하게 웃는 미카코를 볼 때면 미카코가 좋은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카코와 결혼하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타로의 아이들도 자라면 타로처럼 어부가 되겠지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집안 살림을 꾸려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타로는 더욱더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다른 날보다 그물이 묵직했어요.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커다란 거북이 그물에 걸려 올라왔어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이 거북을 시장에 내다 팔면 큰 돈을 벌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거북 요리니까요. 바로 그때 타로는 거북의 등딱지에 난 꽃무늬 같은 상처 자국을 보았어요. 맞아요. 타로가 살려준 바로 그 거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놓아줘. 그러면 바닷속 궁전을 구경시켜 줄게. 그곳은 내가 이제껏 보아온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잊을 만큼 멋지고 세상 어느 곳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야. 고맙지만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땅에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내가 사는 곳이 더 좋아. 너에게 바라는 건 없어. 너를 놓아줄 테니 잘 가렴. 타로는 이번에도 거북을 살려주었어요. 고마워. 그럼 다음에 또 만나. 거북은 타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또 세월이 흘렀어요. 타로는 정말 고기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먼 바다로 나갔어요. 어느 날 타로는 너무 멀리 나갔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고 말았어요. 거센 파도가 여기저기에서 몰아쳤어요. 타로가 탄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떠오르기를 여러 번 했어요. 타로는 혼자 성난 파도와 맞서 싸웠어요. 비바람과 거센 파도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파도는 타로가 탄 배를 삼켰다가 이내 저 멀리로 내동댕이 쳤어요. 그래도 타로는 오랫동안 버텼어요. 하지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타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미카코의 얼굴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타로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타로의 몸이 살며시 들어 올려지더니 타로가 커다란 거북이의 등에 업혀 물 밖으로 나왔어요. 안녕 나야? 타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북이의 등딱지에 난 꽃무늬 상처 자국을 보았어요. 고마워 거북아. 이번에는 내가 나를 살렸구나.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줘. 타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알았어. 그런데 먼저 바닷속 궁전을 구경하지 않을래? 타로는 너무 지쳐서 싫다고 대답할 힘조차 없었어요. 거북은 바다 위로 한참 헤엄치더니 고개를 돌려 타로를 쳐다보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나를 꼭 붙잡아.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갈 거야. 걱정 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타로와 거북은 깊은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타로는 숨을 꾹 참았어요. 반짝이는 바닷물과 짙푸른 바닷물을 가로질러 다른 빛깔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회색빛만 감도는 이상한 곳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또다시 어둡고 고요한 깊은 바다를 뚫고 들어갔어요. 잘 참았어. 이제 다 왔으니 숨을 쉬어도 돼. 거북이 말했어요. 부드러운 빛이 비쳤어요. 타로와 거북이 다다른 곳은 커다란 동굴이었어요. 공기는 맑고 푸른 빛을 띠었어요. 날개 달린 물고기들과 지느러미 달린 새들이 함께 어울려 빙그르르 돌고 있었어요. 살랑거리는 바다풀 숲을 헤치고 지나가니 눈부시게 환한 빛이 비쳤어요. 여기가 바닷속 궁전이야. 공주님께 내 이야기를 했더니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하셔. 나를 따라와. 거북이 말했어요. 거북을 따라가자 타로의 눈앞에 진주와 수정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궁전이 나타났어요. 용 2마리가 궁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공주님이야. 거북이 속삭였어요. 타로는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처음 보았어요.
푸른 물결에 넘실거리는 공주의 머리카락은 아네모네 꽃다발처럼 탐스러웠고 진주빛 보드라운 살결은 행복한 꿈을 꾸게 했어요. 타로를 바라보는 공주의 그윽한 눈동자에는 온갖 물빛이 아른거렸어요. 타로는 공주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벌써 사랑에 빠진 것 같았어요. 공주도 태양처럼 빛나는 타로의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타로는 공주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내밀었어요. 손끝이 맞닿자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꼭 붙잡았어요. 어디에선가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오, 아름다워. 타로가 중얼거렸어요. 선녀님들이 부르는 노래야. 멀리서 거북이 대답했어요. 타로는 너무 행복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공주만 보였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깊고 깊은 바닷속에는 해도 달도 없고 낮도 밤도 없으니까요. 오직 행복만 있었어요. 행복은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한 번도 똑같은 행복이 없었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행복, 바다처럼 깊은 행복, 햇살처럼 반짝이는 행복, 꽃처럼 향기로운 행복, 음악처럼 부드러운 행복. 날마다 다른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색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 회색은 햇살에 반짝이는 진주의 회색도 구름 위를 나는 갈매기의 회색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리움의 회색이었어요. 타로는 집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미카코 모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공주가 물었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부모님께서는 내가 물에 빠져 죽은 줄 알고 몹시 슬퍼하고 계실 거예요. 타로가 대답했어요. 저와 함께 있으면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공주가 말했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당신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붙잡을 수 없군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붙잡지 않을게요. 거북이 당신을 육지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상자를 가져가세요. 상자 안에 보물이 들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거예요. 꼭 지니고 다니세요. 하지만 절대로 상자를 열어보면 안 돼요. 그리고 저에게 돌아오고 싶으면 바닷가에서 거북을 부르세요. 그러면 거북이 이곳으로 다시 데려다 줄 거예요. 빨리 돌아오세요. 잘 있어요.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상자를 열면 안 돼요. 거북은 타로를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우라시마 타로는 자기가 살던 바닷가로 돌아왔어요. 바닷가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어요. 언덕을 올라가자 멀리 마을이 보였어요. 타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힘껏 달렸어요. 하지만 마을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모든 게 낯설었어요. 집이며 뜰이며 나무며 타로가 떠날 때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길에서 만난 사람들도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드디어 타로는 집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집이 달라졌어요. 이런 색깔이었나? 이런 모양이었나? 타로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대문을 두드리자 낯선 남자와 여자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요, 젊은이? 부모님을 만나러 왔어요. 안에 계십니까?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우라시마 타로입니다. 그런 이름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 집은 잘못 찾아온 것 같소. 이 집은 우리 집이요. 200년도 넘게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요. 하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 다른 데에 가서 알아보시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타로는 마을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낯익은 얼굴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타로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타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타로를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우라시마라. 혹시 우라시마 집안을 말하는 거요? 그런 이름을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아, 마을 묘지에서 본 것 같구려. 할아버지는 타로를 데리고 묘지에 있는 어느 무덤 앞으로 갔어요. 무덤 앞에 세워진 비석에는 타로의 부모님 이름이 씌어 있었어요. 이 무덤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무덤 가운데 하나라오. 비석에 쓰여 있는 날짜를 한번 보시오. 거의 300년이나 지나지 않았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타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타로는 울부짖으며 내달렸어요. 타로는 며칠 동안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가슴을 치며 마을 곳곳을 헤매고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타로를 불쌍히 여겨 타로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어요. 하지만 타로가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닷속 이야기를 꺼낼 때에면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타로는 몹시 외로웠어요. 마을을 나와 바닷가로 갔어요. 그곳은 변한 게 없었으니까요. 바위, 조약돌, 조개껍데기, 파도에 밀려온 바다풀, 하늘을 나는 갈매기 모두 그대로였어요. 타로는 슬픔에 잠겨 바닷가 모래밭에 앉았어요. 가슴 언저리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그래, 상자. 타로에게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상자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이 살던 집도 다시 사고, 아니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사고, 아니 마을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야. 아니야, 여기서 아주 멀리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타로는 상자를 열었어요. 실처럼 가는 연기가 하늘 위로 날아올랐어요. 상자 속에는 물이 조금 담겨 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 위로 타로의 얼굴이 비치더니 물이 사르르 흔들렸어요. 물에 비친 얼굴은 타로가 아니었어요. 타로의 아버지였어요. 물에 비친 얼굴은 점점 늙어갔어요. 타로의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의 아버지였어요. 타로의 두 손이 덜덜 떨렸어요. 타로의 손도 할아버지의 손처럼 비쩍 말라 쭈글쭈글해졌어요. 타로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물에 비친 얼굴이 모두 자기 얼굴이라는 걸요. 땅과 바다를 오가던 타로의 여행은 모두 끝났어요. 타로의 이야기도 끝났지요. 타로의 영혼은 조용히 푸른 하늘 위로 날아올라 연보랏빛 작은 구름이 되었어요. 상자 속 깊숙이 물이 다시 사르르 떨려 바다가 나타났어. 드넓은 바다가 출렁이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 바다는 벌써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다고 다르지도 않아.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영원히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니까.